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2년 5월 12일 13시 55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이드치연구소 활동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드라마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혼잣말 산책 시간에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한 점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정 논문에 실린 내용들을 3번에 걸쳐 소개할 생각이고 지금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었던 2000년 최유미 교수님께서 심리극 연출자 훈련을 위한 연출과정 척도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이 당시 한국의 심리극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생각하고 발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에게 참고하기 좋은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진행한 심리극을 스스로 평가하거나 함께 평가하는데 이 논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진행한 심리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조심스럽게 이 논문에 실린 척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00가지 문항 중에서 일부를 선별했고 3번에 걸쳐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이번 혼잣말 산책에서는 18개 문항을 소개하고 제 경험과 의견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문항 번호는 논문에 있는 번호 그대로 부르기 때문에 순서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각 문항은 인공지능 성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출자는 충분한 웜업을 통해 참가자들이 참여할 준비가 되게 하였는가? 저는 웜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웜업을 잘 수행하면 심리극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웜업은 늘 저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 문항에서 저는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기회된다면 각자 생각하는 충분한 웜업은 무엇인지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출자는 집단 응집력을 만들어 건설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는가? 저는 병원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집단 응집력을 조성할 때도 있고 조성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입원 환자들의 다양한 변수를 심리극 시간에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항에서 건설적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기회된다면 각자 생각하는 심리극의 건설적인 작업은 무엇인지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 작업 후에 연결이 적절했는가? 저는 대체로 웜업과 주인공 선정과 본극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 심리극을 경험했을 때는 준비 작업은 보조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들이 알아서 준비 작업을 했고 전통적인 준비 작업은 노래자랑과 디스코 타임이었습니다. 저는 노래자랑과 디스코 타임보다는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주인공 선정과 본극과 보다 잘 연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경주식 마술가게, 마음가게 기법을 고안했고 문열기 기법을 고안했고 심리극 기법 연습을 웜업에 활용했습니다. 여섯 번째, 연출자는 집단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주제가 발전되도록 집단을 적절히 도울 수 있었는가? 저는 병원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집단에서 초점이 되는 주제를 파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단을 적절히 도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외부 강사로서 심리극 진행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그리고 환자 집단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저는 기꺼이 심리극 연출자로서 집단에서 초점이 되는 주제가 발전되도록 집단을 적절히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주인공을 원하는 잠재적 주인공을 배려하고 돌보았는가?
저는 주인공 욕구가 감지되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심리극에 동참하도록 제의합니다. 어떤 분은 관객에서 엑스트라에 가까운 보조자로, 그 다음에 엑스트라에 가까운 보조자에서 의미 있는 보조자로,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보조자에서 주인공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관객 겸 잠재적 주인공에서 심리극 주인공이 된 분도 있었습니다. 11번째.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염두했는가? 저는 심리극을 진행할 때 어떻게 심리극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적절할지 계속 고려하면서 전반적인 시간 배분을 염두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일했을 때 입원 환자의 퇴원 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 이 경험이 심리극 진행과 동시에 심리극 마무리를 고려하는데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16번째. 시간적 측면에서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게 적절한 시간 동안 주인공과 대화하였는가? 저는 이 문항을 다음과 같이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과 대화 시간은 적절했는가?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는 매 순간마다 주인공이 좀 더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질문해도 괜찮은지 살피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주인공에 대한 정보 수집이 잘 되고 주인공이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대화 시간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19번째. 관심을 가진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았는가?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다면 저는 주인공이 관심 갖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21번째. 드러낸 혹은 증상을 나타내는 여타 임상적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하였는가? 외부 강사로 병원 심리극을 진행했을 때 저에게 임상적 정보를 제공한 곳은 극히 적었습니다. 제가 외부 강사로 심리극 진행하는 병원에서 만약 저에게 임상적 정보를 제공한다면, 혹은 제가 임상적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어느 정도 임상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번째. 준비 단계에서의 작업과 주인공의 주된 문제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첫 장면이 설정되었는가? 준비 단계 작업과 주인공의 주된 문제가 연결되지 않아서 심리극 진행에 문제가 생긴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상적인 심리극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미리 주인공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혹은 대본극이 아니라면 준비 작업이 주인공의 주된 문제와 연결되어 첫 장면이 설정되는 것은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7번째. 연출자는 집단이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위기를 포착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집단이 쉽게 상상했는지 여부, 전체적인 분위기를 포착했는지 여부, 적절한 위치에 배치했는지 여부를 집단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문항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28번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조명과 음향을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29번째. 관련 있는 사물들이 바르게 사용되었는가? 이 문항은 저처럼 조명과 음향과 소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심리극 진행자에게는 부당한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리극을 진행하는 곳에 조명과 음향과 소품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심리극 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문항은 조명과 음향과 소품을 사용하는 심리극 진행자를 위한 것이고, 심리극 연출자 훈련 척도에 속했기 때문에 심리극에서는 당연히 조명과 음향과 소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문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6번째. 보조자들이 맡은 역할에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시를 하였는가? 저는 보조자로 활동하면서 불친절한 심리극 진행자들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에서 보조자들이 맡은 역할에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조자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역량 있는 심리극 진행자는 보조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38번째. 역기능적인 보조자를 재치있게 내려보냈는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재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조자가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하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문득 모욕을 주면서 보조자를 내쫓고 프로세싱 시간에 혼내던 어느 심리극 진행자가 생각납니다. 39번째. 보조자들은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었는가? 저는 안전한 심리극의 조건 중 하나가 보조자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심리극을 진행합니다. 43번째. 저항을 알아차려 극을 하기 전과 극 중간에 저항을 구체화하여 해결하였는가? 저는 주인공의 저항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공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저항을 보이는 주인공에게 이럴 거면 왜 심리극 주인공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심리극 진행자들을 목격한 적 많습니다. 이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47번째. 주인공이 경험의 세계로부터 이 경험이 의미하는 상징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움받았는가? 주인공이 원하면 저는 심리극 진행자로서 잘 경청하고 논의하고 극화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세계로부터 상징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움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계속 노력 중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한 점검, 웜업부터 본극 초반 단계에 해당되는 18개 문항 소개였습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되는 대로 이것저것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혼잣말 하면서 혼잣말 산책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상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